안녕하세요. 재벌투자연구소 100%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찾아온 저희 유망 종목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우선 7월 6일 소개해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하락장에서 조정을 거치고 이제 8월 24일 기준으로 23% 상승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제 오늘 알아볼 종목은 올해 IPO 대여로 꼽혔지만 이제 흥행 실패로 상장 후에 논란이 많았던 크래프톤입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크래프톤은 2007년 3월 26일에 설립이 되어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PC, 모바일, 콘솔 게임, 제작 및 국내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테라, 배틀그라운드 등 이제 다수의 글로벌 게임 IP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2020년 12월 펍지랩스 및 펍지웍스를 합병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을 단행했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게임의 출시를 위한 마케팅 계획의 추진, 서비스 운영 전략의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해서 경쟁력 있는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시를 앞둔 이제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세계적으로 사전 예약자 수가 2,700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신작 효과 등에 힘입어가지고 이제 내년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오늘 크래프톤 준비를 드렸습니다. 크래프톤이 공모 신청할 때 조금 청약률이 저조해가지고 흥행에 좀 실패를 했는데요. 좀 제 기준에서는 사실 좀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새롭게 좀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알려진 정보도 좀 많이 안 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향후 나오게 될 신규 게임의 이제 뭐 흥행 크기 여부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워낙 큰 섹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뉴스테이트라는 게임이 투자 포인트인데, 우선 일단 공모 당시에 흥행이 저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가격이 너무 높지 않느냐,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 크래프톤 공모가 산정을 했을 때 이제 NC소프트나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이 4개 기업들로 비교를 해서 산정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크래프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43.6%로 워낙 마진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은 뭐 괜찮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타버스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이 로블록스라고 있는데,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로블록스가 하루 방문자 수가 4,200만 명이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인원의 숫자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루 이제 방문자 수가 5,900만 명이나 됩니다. 이제 로블록스보다 40%가 정도가 많죠. 이제 그리고 실제 매출액도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이제 1.7조 원 정도고, 이제 로블록스는 1조 원 정도, 한 50% 정도가 더 많다는 건데, 시가총액이 로블록스는 한 55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23조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로블록스의 어떤 그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치를 크래프톤이 향후에 좀 인정이 받게 된다면 현재 고평가라는 인식 자체가 좀 시장에서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크래프톤의 중국 이제 매출도 있는데, 중국의 텐센트와 공동 개발한 화평 정형이라는 게임인데, 요거 이제 기술 지원료랑 펍지의 글로벌 매출액, 스팀을 통한 PC 매출액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몇 주 전에 또 이제 중국에서 게임을 되게 정신아편이다 하면서 게임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중국 텐센트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지고, 국내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텐센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게임 규제를 하는 건 이제 게임 산업 자체를 규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다. 꼭 중국 공산당이 이제 강압적으로 규제를 한 건 아니고 텐센트가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고, 이제 12살 미만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유료 결제 금지, 18세 이하 이제 게임 시간을 뭐 이제 평일 1시간 반 요렇게 뭐 축소를 한다는 것이 이제 뭐 중국 게임의 규제의 실제 내용이고요. 실제 자기들은 또 이제 12세 이하의 비중이 0.3%밖에 안 되고, 이 어린이들 규제를 해봐야 우리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에 무관하게 이제 자기네들은 게임 산업을 열심히 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다시 한국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크래프톤의 화평정형에는 아직 중국 게임의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텐센트 말처럼 12세 이하와 18세 이하의 비중이 작으면 매출 감소폭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중국의 이런 공산당 규제라든지 실적에 큰 폭으로 이제 뭐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제 뉴스테이트의 출시죠.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개발한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한 이제 서바이벌 슈팅 게임이고, 배틀그라운드의 좀 약간 미래 버전의 이제 배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트는 기존 배틀그라운드의 시장에 더해서 북미나 유럽 등 고퀄리티, 이제 고사양 이제 모바일 슈팅 게임 시장, 이제 북미와 유럽의 슈팅 게임 시장을 타겟한 게임인데요. 뉴스테이트가 기존 배틀그라운드와 다르게 선보이는 거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총기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뭐 전기차, 드론, 설치형 방패 등 좀 약간 미래 전투 전술의 다양성을 더해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조작감과 반응성을 앞세우고 있고요. 전작 대비 미래적 디자인의 차량과 무기가 다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뉴스테이트는 최신작인 만큼 전작 대비 그래픽 퀄리티가 월등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포인트는 저사양의 스마트
스마트폰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전 지역에서 출시가 되는 만큼 최적화에 이제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썼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출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신작 출시가 없는 크래프톤의 영업이익이 연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으로 좀 밸류 부담이 좀 있지만, 뉴스테이트가 흥행에 성공할 경우 단번에 이것도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이 더해지고 흥행 규모 추정이 쉽지는 않아. 사실 글로벌 사전 예약자가 2,800만 명이 돌파했다는 점을 고렸을 때 요즘 흥행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래프톤의 2022년 실적은 뉴스테이트의 성공과 더불어서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라서 이 편입 종목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 수혜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크래프톤에 대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셔서 안정적인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